우크라이나 공군은 스웨덴 덕분에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그건 멋진 전투기도 아니고 전술 폭격기도 아닙니다. 사실 이 장비는 공격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이 비밀스러운 비행기는 러시아의 전술 계획과 전쟁 승리의 희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비행기는 사브 340 조기경보 통제 AEW 항공기, 즉 ASC-890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가 키이우 상공에 등장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확히는 2024년 5월 스웨덴이 16번째 군사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이 항공기 2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최대 규모의 지원 패키지였으며 약 133억 스웨덴 크로나, 당시 환율로 약 12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새 항공기를 바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스웨덴 당국은 항공 승무원과 정비팀을 훈련시키고 이 항공기들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상 인프라를 준비하는데 최소 1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빠르면 2025년 중반에서 후반, 아니면 2026년 초가 되어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사버 342, 실제로 하늘을 날기 시작하고 우크라이나군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점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리고 그 추정치는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5년 6월 이 조기경보 통제 항공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첫 번째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일반 관찰자들은 이 비행기들이 실제로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결국 사업 340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정밀 유도 폭탄을 러시아 인프라에 투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공군 전력의 판도를 바꿀 추가 전력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항공 및 군사 전문가들은 이 항공기 도입에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이 비행기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탄약을 발사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귀중한 정보와 상황 인식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가 공격 및 방어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세계는 사브 342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신문 빌트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북동부 어딘가에서 러시아의 수호이 Su-35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F-16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전투기 간 공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작전은 우크라이나 공군이 점령지와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 모두에서 러시아 진지를 폭격하기 위해 여러 대의 전투기를 투입하면서 시작된 복잡한 작전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러시아는 자국의 주력 제공권 전투기 중 하나를 긴급 출격시켜 우크라이나 전투기를 격추하거나 철수시키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조종사는 매복에 걸려들었고 이 모든 것은 사브 340 덕분이었습니다. AWNC 항공기는 러시아 전투기가 이륙하기도 전에 이미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이 항공기는 주변 지역에서 적의 움직임이 있는지 탐지하고 있었습니다. AWNC 항공기는 수호이 35를 수백 마일 밖에서도 쉽게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적을 기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전투기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자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는 스웨덴 정찰기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해 AIM-120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결과 수호이 35는 하늘에서 나선형으로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는 탈출할 시간이 있었지만 비행기는 러시아 영토 10마일 안쪽에 불시착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약 8,500만 달러의 고가 자산으로 크렘린은 이런 중요한 자살의 손실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4.5세대 전투기는 사브 340이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어서 전혀 승산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은 이 조기경보 통제기가 즉각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해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분석가 제이크 브로는 예를 들어 X에 이렇게 썼습니다. 러시아가 또 다른 Su-35를 잃었다고요? 추정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스웨덴산 사브 조기경보 통제기를 F-16 전투기 부대와 함께 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우크라이나가 얻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모두들 정말 대단합니다. 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 우크라이나 파이츠도 이 항공기들을 보호하고 잘 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역사적인 순간이지만 이제 사브 항공기를 최대한 신중하게 위장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이 항공기를 2대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한 발만 맞아도 2대 중 하나가 영구히 작전 불능이 될 수 있어 키이우 군대는 이 항공기들을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공개된 새 영상에서 이 항공기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 또는 근처에서 작전 중인 모습이 포착되어 그렇게 잘 숨기고 보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항공기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져다주는 가치를 살펴보기 전에 실제로 이 항공기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브 340은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중 레이더 기지이자 전투기 통제 노드이며 이동식 정보 수집 기계로서 현지와 원거리 부대에 실시간 데이터를 대량으로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이 적을 앞서고 더 영리하게 생각하며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해 내려야 하는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이전에 없던 것입니다. 물론 지상 레이더도 있었고 전투기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 포대도 많이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하늘에서 나타나는 어떤 공중 위협의 징후도 탐지하기 위해 하늘을 스캔해왔습니다. 사브 340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사브의 PS890 ESA 레이더로 구동되는 공중감시 플랫폼입니다. IRI 시스템으로 제작된 이 레이더는 항공기 동체 상단에 독특한 밸런스 빔 스타일의 페어링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원형 레이더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많은 조기경보 통제기들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레이더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 레이더는 약 280마일 거리에서 공중 및 해상 표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평균 약 2만 피트의 고도로 비행하면서 이 레이더는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000개의 공중 표적과 500개의 지상 표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상황 인식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사브 340을 도입해 배치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군은 정찰 드론이나 지상 레이더 같은 다양한 감시 시스템에서 얻은 정보들을 조각조각 이어붙여서 전체 상황의 일부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브 340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우크라이나에게 주변 전장의 가장 명확하고 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항공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룩다운 레이더 능력일 것입니다. 룩다운 레이더란 레이더 플랫폼 자체보다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적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하며 심지어 교전까지 할 수 있는 공중 레이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지상 레이더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상 레이더는 주변 수십 마일을 볼 수 있지만 항상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레이더의 시야를 가리고 탐지 능력을 방해하며 적 전투기, 폭격기, 드론, 미사일과 같이 탐지하도록 설계된 물체들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언덕, 숲, 건물 등은 물론 지구의 공률 자체까지도 이런 시스템들에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항공기와 심지어 일부 미사일, 드론까지도 지상 가까이 낮게 비행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형지물 뒤에 숨을 수 있고 적에게 탐지될 확률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술은 룩다운 능력을 가진 레이더 항공기 앞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들은 숲이나 우뚝 솟은 산들이 시야를 가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서 지형을 스캔하면서 저공비행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 같은 것들을 쉽게 찾아내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유형의 표적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전쟁 내내 우크라이나의 큰 굴직거리가 되어온 표적, 러시아가 전선 곳곳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위해 크게 의존해온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우크라이나의 방어진지, 요새, 장갑차, 병력 집결지를 여러 차례 파괴해왔습니다. 바로 활공폭탄입니다. 하지만 더 설명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더 미리터리 쇼에서 유익함을 느끼셨다면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제 활공폭탄은 이번 전쟁 내내 우크라이나에게 큰 문제였고 러시아가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그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폭탄들은 FAV 폭탄이나 캐브 폭탄처럼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며 종종 UMPK 키트가 장착되어 기존의 비유도 탄약을 스마트 폭탄으로 바꿔줍니다. 이로 인해 관성 및 위성 함법 시스템을 사용해 아주 작은 오차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폭탄들은 전선의 치열한 교전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발사되며 낮은 고도로 비행해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레이더 화면에서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년간 전자전제물을 통해 이를 대응하려 했지만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러시아는 스마트 폭탄의 위성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모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안테나를 장착하는 등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양측이 이런 전자전 공방을 계속 이어가며 서로를 앞서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는 동안
러시아의 폭탄은 우크라이나에 큰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최전선 지역이나 그 너머, 우크라이나의 마을, 도시, 보급 거점까지 활공에 들어가면서 이 폭탄들은 수백 파운드에서 많게는 수천 파운드에 이르는 탄두를 실을 수 있어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발사되고 나면 막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 폭탄 발사를 처음부터 막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크라이나가 SU-34와 SU-35 전투기 같은 발사 플랫폼을 추적해서 자체 전투기나 지대공 미사일로 압박을 가한다면 러시아 조종사들은 더 이상 그렇게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쁜 위치나 더 먼 거리에서 폭탄을 발사해야 하거나 이상적으로는 아예 발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사부 342이 등장합니다. 이 AWNC 항공기들은 엄청난 사거리와 하향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러시아 폭격기를 거의 300마일 밖에서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러시아 폭격기 위치를 우크라이나 전투기와 미사일 플랫폼에 전달해 요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차원이 다른 상황 인식이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비행기를 2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레이더 범위가 넓다고 해도 2대의 항공기로는 23만 3천 평방마일이 넘는 나라 전체를 지속적이고 완벽하게 감시하기엔 부족합니다. 게다가 이 비행기들이 희귀하고 가치가 높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이 비행기들을 불필요한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아마도 이 비행기들을 나라의 서쪽 지역에서 주로 운용하며 러시아의 공습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여러 비행장 사이를 이동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이 항공기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레이더 시스템을 파괴해 사실상 쓸모없게 만드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중요한 자산 사용 세부를 공개하지 않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그들은 항상 하나를 예비로 두고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이 심해지면 즉시 가동할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항공기는 동부 지역에 더 가까운 곳에서 통제된 출격 임무를 수행하며 러시아 폭격기를 탐지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갔다가 필요시 더 안전한 거리로 후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제한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이 항공기들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안겨주고 또 다른 위협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폭격기들이 출격을 준비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이 남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AWNC 항공기가 어딘가에서 자신들의 위치 위를 날며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 정보를 이미 자신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다른 부대에 전달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러시아 폭격 작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합니다. 크렘린이 막대한 양의 전차와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이런 종류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고성능 전투기와 항공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전투기는 수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가 잃을 수 없는 고가치 자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휘관들은 이들을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전투기를 전선에서 더 멀리 이동시키고 폭탄을 더 일찍 또는 더 낮은 고도에서 투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이러한 탄약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의 전선 전반에 걸친 생존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키이우 군대에게 큰 승리입니다. 하지만 언급할 가치가 있는 사브 340과 관련된 또 다른 잠재적 제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링크 16 문제입니다. 링크 16은 미국과 나토군이 항공기, 선박, 지상 차량 간의 실시간 전투 데이터, 이미지, 심지어 음성까지 교환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보안성이 높고 고속이며 전자전 저항성이 있는 전술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입니다. 이 시스템은 현대 상황 인식 기술의 정수로 모든 부대에 항상 가장 명확하고 상세한 전장 상황을 제공합니다. 조기경보 통제기는 링크 16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주로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는 데이터를 획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우크라이나는 삽 342 주변을 스캔하고 같은 레이더 정보를 인근 F-16과 미라지 2000 같은 다른 우크라이나 전투기들, 심지어 서방의 방공 시스템에도 전달하는 구성을 원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부기는 위협을 미리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와 방공포대는 그 중요한 정보를 거의 즉시 받아 전체 네트워크가 하나의 유기적인 통합체처럼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024년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들은 해당 기술이 러시아의 손에 넘어갈 것을 우려해 링크 16 시스템이 제거되었거나 비활성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투기를 격추하거나 포획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로 링크 16 연결이 우크라이나에 제공되고 있는지 완전히 확인되거나 부인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 개조와 관련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개조에는 링크 16 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체 복원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우크라이나에게 엄청난 이점이 될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이 적에 비해 막대한 우위를 점하고 러시아 활공폭탄 투하 플랫폼을 추적하고 사냥하는데 거의 비할 데 없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링크 16이 없더라도 사브 340은 공군 전력의 훌륭한 보강이 됩니다. 이 항공기는 전쟁 초기 단계에 비해 우크라이나의 감시 및 탐지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며 러시아의 공중 위협을 추적하고 그들을 저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부 지역 레이더 시스템의 이후 버전에는 합성계부 레이더와 지상 이동 표적 식별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자는 주변 지형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후자는 적군의 병력과 차량 이동을 포착하고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340기에 이러한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면 러시아 폭격기를 탐지하고 저지하는 데만 좋은 것이 아니라 러시아 지상군을 감시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항공기들은 훨씬 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이 항공기들은 단순히 방어작전뿐만 아니라 점령지와 최전선 지역에서의 감시 임무, 러시아 돌격대, 전차부대, 장갑차 이동 등 다양한 목표를 추적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항공기가 이것뿐만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스톡홀름은 최대 150대의 사브 JAS-39 그리펜 EF 초음속 다목적 전투기 제공도 약속했습니다. 뛰어난 작전 유연성, 첨단 항공 전자장비, 높은 생존성, 현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전자전 능력, 그리고 인상적인 기동성까지 갖춘 이 전투기들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펜과 340이 함께한다면 강력한 조합을 이루어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기체는 키이우의 방어군이 전선 지역이나 점령지 상공에서 어느 정도의 공중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상군이 공격을 수행하고 잃어버린 영토를 탈환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것들이 가정에 불과하지만 사브 340은 가정이 아닙니다. 이 비행기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분명히 사용되고 있으며 하늘을 샅샅이 뒤지고 주변 지역을 탐지하면서 우크라이나 군대에 꾸준히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의 킬체인에 중요한 요소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상 기반 레이더 시스템보다 더 멀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340은 우크라이나 전투기와 방공부대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시스템은 목표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찾아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며 적보다 앞서게 합니다. 동시에 러시아가 전략을 제고하거나 주요 자산 손실 위험을 감소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엄청난 이점이며 더 많은 스웨덴 항공기와 다양한 형태의 서방 무기 및 시스템이 추가로 도착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관리들조차도 우크라이나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이 전쟁이 더 이상 크렘린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영상을 통해 2026년 초 몇 달 동안 러시아의 사상자 수가 어떻게 그리고 왜 급증했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크렘린이 보낸 병력이 전선에 도착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점점 더 많이 희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신 군사 뉴스와 분석, 전략 전술, 장비에 대한 해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바로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